나이트클럽에 들어섰다. 끈적끈적한 음악이 흐르고 스테이지에서는 남녀가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있었다. 스테이지 주변 탁자 위에는 술병과 술잔들이 널려 있었고 입구 쪽에서는 몇 무리의 여자들이 띄엄띄엄 앉아 출입구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웨이터가 바삐 달려오더니 주문을 받고는 부킹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폐 한 장을 그의 주머니에 밀어넣자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웨이터는 술과 함께 돌아왔고 부킹이 성사되었다. 그녀와 나는 간단히 건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스테이지로 나가 춤을 추고 곡이 끝난 뒤 자리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실 어려운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너무 어려운 거면 안 들어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어색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더 바싹 붙어 앉아줄 수 없을까요? 쪽팔리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더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 이 정도면 됐나요? 나쁘지 않은데요. 더 가까우면 좋긴 하겠지만. 잠시의 침묵 후 나는 물었다. 남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얼마나 만났는데요? 3년 조금 넘었어요. 잘해줘요. 요즘은 살짝 소원해진 것 같긴 해요. 그녀가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여자친구랑 5년 됐는데 여전히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보통 2년만 지나도 애정이 식는데. 글쎄요. 배려심 때문일 수도 있고 지치지 않는 체력 덕분일지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여자친구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그쪽도 그런 사람 좋아하죠? 말 잘 듣고 에너자이저 같은 남자. 당연하죠. 그런 사람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물었다. 그럼 우리 쿨하게 만나볼래요? 그녀는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다. 저 남자친구 있다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마음에 들면 연락처 주고받고 아니면 쿨하게 헤어지면 되고.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긴 하겠네요. 우리는 다시 잔을 들이켰다. 끈적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분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저는 올해 32살, 부산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 고향에서 땅만 보고 농사만 지으며 사셨습니다. 5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꽤 많은 땅을 남기셨습니다. 300평이 넘는 집터를 비롯해 임야, 논, 밭 등 재산이 상당했죠. 하지만 문제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이 없었다는 겁니다. 평소 할아버지는 구두로만 큰아들에게는 장손이라는 이유로 산 하나와 시골집, 그리고 특정 논과 밭을, 둘째 아들에게는 다른 전답을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동생들에 대해서는 시집간 딸은 출가회인이라며 결혼 때 넉넉히 혼수를 챙겨줬으니 더는 바라지 말라는 입장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앵두밭골에 있는 밭하섬 마지기는 둘째의 몫, 뒷밭에 있는 논 새마지기는 셋째의 몫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족들은 당연히 각자의 몫을 상속받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큰 집의 사촌 형님이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던 땅의 3분의 1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삼촌들과 고모들에게는 전혀 상의도 없이 그저 장손이라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부탁해 명의 이전을 완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큰고모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문제 만들고 싶지 않으니 나머지 재산의 3분의 1에 대해서는 딸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줍시다.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다투는 건 보기 안 좋아요. 결국 가족들은 남은 재산을 모두 팔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들조차도 이미 사촌 형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큰고모는 졸지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크게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후로는 연락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촌형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상당은 장손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삼촌들과 고모님께 상하지 않은 것도 할아버지 뜻이었어요. 이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고모들과 삼촌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큰고모가 작은고모를 설득해 사촌형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형제들에게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며 가족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로 인해 명절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제외하고는 가족끼리 개인적인 왕래가 끊긴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 큰지평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3년 넘게 교제한 끝에 내년 봄에 결혼을 한다며 우리 부모님을 찾아왔다. 상견례를 앞두고 인사를 온 자리였다. 큰지평은 34살, 형수될 분은 나와 동갑인 32살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형수될 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4월에 열린 결혼식에서 처음 그녀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믿기 어려운 충격이 밀려왔다. 지난 여름 대학 동창 2명과 함께 홍대 입구에서 갈비살에 소주 한잔하며 저녁을 보내던 중 한 친구가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노래를 불렀다. 결국 우리는 2차로 호프집에서 가볍게 입가심한 뒤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친구의 제안에 따라 만 30세 이상 어른들만 입장할 수 있는 클럽으로 향했다. 클럽에서 몇 번의 부킹이 이어지다 새벽 2시가 다 되어 마지막으로 성사된 자리에서 여성 3명과 남성 3명이 짝을 이루게 되었죠. 다행히 여성들 모두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여성과 짝이 되었다. 우리는 술 기운에 서로 꿈에서 본 것 같다는 농담을 하며 밤새 어울려 놀았다. 그 후 클럽을 나와 포장마차에서 3대3으로 또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올라 다들 흐트러진 상태였고 친구 2명은 각각 다른 여성들과 함께 사라졌다. 나는 그날의 파트너였던 여성, 즉 형수될 분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다. 소위 원나잇을 하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테이블 위에 연락처와 이름이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다. 연락하고 지내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머리가 멍했다. 점심이 다 되어서야 숙소를 나왔다. 그날 일을 깊이 의미 부여하지 않기로 하고 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 모르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기 아쉬운 밤이었다. 문득 메모에 적힌 번호가 떠올랐다. 심심풀이 겸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녀가 뜻밖에도 이렇게 답했다. 우리 집으로 올래요? 주소 보내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이렇게 쉽게 라는 생각이 스치며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그녀가 보낸 주소로 향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가볍고도 익숙했다. 특별한 감정 없이도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만남이 몇 번 더 이어졌다. 심심한 일상을 잠시 달래주는, 그리고 그저 그날을 즐기는데 그치는 관계였다.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뚝 끊겼다. 나는 그냥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잊으려 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결혼식장. 사촌형의 결혼식에서 신부로 서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를 보며 잠시 멈칫한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우리는 철저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속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결혼식을 막을 수도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결국 묵묵히 축하의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발 형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문자를 보고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그날 제 친구들이 제 결혼을 축하한다고 처녀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술 마시고 수다 떨다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놀아봐야지. 그래서 어른들만 간다는 클럽에 가게 됐던 거예요. 그녀는 말하며 눈을 피하지 않았다. 솔직하고 담담했다. 결혼 전에 딱 한 번 처녀로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놀아보고 싶었어요.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술김에 그렇게 됐어요. 정말 믿어주세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이미 결혼한 그녀가 지금이라도 과거를 털어놓고 더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진지했다. 알겠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우리 둘만의 비밀로 묻어둡시다. 절대 형에게 말하지 않을게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와 그녀 사이의 그날 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땅속 깊이 묻혔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이 비밀은 우리만의 기억 속에 묻혀 남아있을 뿐이었다. 약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던 그녀와의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시 얽히게 되었다. 사촌형과 그녀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나는 단지 안타까운 일이려니 여겼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 시작되었다. 주말 밤 집에서 혼자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있던 그때 그녀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씨, 오랜만이야. 뭐 하고 있었어? 나는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답장을 보냈다. 집이에요. 근데 웬일이야? 방금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헤어졌는데 마침 내 동네야. 내가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나 지금 너 많이 보고 싶은데 잠깐 볼 수 있을까? 한때 사촌 형수였던 그녀.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선뜻 나갈 수는 없었다. 그건 좀... 그러자 그녀는 슬쩍 웃음이 묻어나는 말투로 덧붙였다. 우리 예전에 잠깐이었지만 참 좋았잖아. 시간 괜찮으면 나랑 술이나 한잔 해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때 나는 1년 넘게 만나오던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썸을 타던 여자와도 진전이 없어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결국 마음을 굳혔다. 그래, 우리 술만 마시는 거다. 당연한 거 아니야? 혹시 이상한 생각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 걱정 마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너랑 다시 엮이긴 싫거든. 그냥 술 친구나 하자. 그렇게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왜 갑자기 나타난 건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거의 2년 만의 재회였다.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내 연애사를 슬쩍 물었다. 너는 여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 나도 당연히 사귀고 싶지. 근데 아직 나랑 맞는 인연이 없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 그녀는 사촌형과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며 여러 문제 중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어. 그리고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너만 한 남자가 없더라.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우리가 잠시 만났던 시절에도 그녀는 너랑은 너무 잘 맞아 란 말을 자주 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나를 보며 낮게 속삭였다. 우리 2차 갈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다. 늦었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고 말았다. 이후 우리는 더 깊은 사이로 발전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달콤했고 하루라도 떨어져 있는 게 아쉬울 만큼 좋았다. 매일 그녀를 곁에 두고 싶었고 모든 순간이 새로웠다. 하지만 이 관계가 주는 달콤함 뒤에는 더 깊은 혼란과 복잡함이 함께 있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그만큼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촌형수였던 그녀와 재회 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단기적으로도 강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의 끈은 더욱 단단해져 갔어요. 사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가 함께하는 일상이 어느덧 6개월을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술친구라며 만나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술을 마시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날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편안함은 점차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예고 없이 동거를 제안했어요. 우리는 사귄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이었죠. 사실 처음엔 그 제안에 당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도 마음을 굳이 억누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쳤을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녀와 함께하는 일상이 매우 특별해졌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직업도 없이 그저 집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살림을 도와줍니다. 물론 그녀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조금 없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함과 배려 덕분에 그런 걱정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는 노력 속에서 더욱 빛난다.